예, 진슬인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또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재정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것 중에 쟁점 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 문제,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 40%를 어떻게 볼 것이냐. 두 번째가 확장 재정 정책이 총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되느냐. 경제 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느냐. 세 번째가 이 재정 정책에 의해서 쓰이는 분야가 적절하냐. 이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주상영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0%대로 있지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그러니까 충당부채를 포함시키면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좀 건전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장래 인구 변화나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하신 부분은 있는데 이 국민연금, 특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문제를 포함시켜서 봤을 때도 여전히 우리가 재정적으로 확장 재정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반론을 피면서 국민연금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연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민연금 문제는 사실 수년 안에 그게 이제 장래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면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면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면 되는 일 같고요. 그 문제하고 지금 이 시기에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는 거하고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연금에 대한 논의가 꼭 반드시 필연적인 논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구조 개혁을 통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 해야 되겠죠, 그건. 지금 재정 정책에 있어서의 전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는 거죠. 김원식 교수님, 교수님 진술 제출 자료에서 이제 이 재정 건설적 문제는 많이 논의를 하셨는데 지금 확장 재정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금리 인하의 여지가 별로 없고 사실 통화 정책으로 지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정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지금 확장 재정 정책이 이런 총수요를 늘릴 수 있는 수단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아예 케인즈 그렇습니다. 그 이론을 아예 부정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렇게 보시는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장 정책을 이제 저는 우리 IMF 이전과 이후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재정 지출이 주로 국가 건설, 경제 건설에 많은 비중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무상 복지 형태까지 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지 분야에 쓰이는 것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있으신데 그 비판과 별도로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을 견인시키는 수단으로 확장 재정 정책이 불필요하냐는 것에 저는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그럼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까? 미국의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세율을 낮췄죠. 세율을 낮춰서 성장을 촉진시키면서 국가 부채가 나빠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확장 정책의 형태를 지출의 증가 형태로 만들므로 해서 사실은 남미형 혹은 아르헨티나형 경제 구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제 레이거노믹스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세율을 낮춰서 저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장 크게 논의됐던 것이 이 격차 문제였습니다. 소득 양극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고민거리였거든요.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양주모 교수님 말씀처럼 아예 과거로 다시 회귀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다른 수단을 써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칠레가 폭동이 있었잖아요. 그 50원 인상하는 거 가지고 폭동이 있었는데, 칠레가 사실 남미 국가 중에서 GDP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동을 맞았단 말이에요. 양극화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래서 소득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같이 지금 재정 정책에 녹아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김원식 교수님께 그 부분 여쭤본 거고요. 양준보 교수님께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연금보험 제도 개선 문제라든가 이 지금 이 사용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이 정부의 정책이 지금 엇박자를 내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 자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이 지금 확장 재정 정책을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약간 별개라서 교수님 의견을 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사용해서 경제 성장률을 견인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건지,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해소하는 노력과 별개로 우리는 확장 재정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수님 의견 부탁합니다. 예, 존경하는 송금주 의원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이제 이 정부가 표방했던 것이 이제 양극화 해소, 그리고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인 국가주의적 개입, 이런 이제 두 개의 목표인데, 지난 2년 거의 3년 되는 기간 동안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나? 우리 통계를 보면요, 박근혜 정부 때 개선되던 소득 양극화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떨어진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5분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1분위 소득 계층의 소득이 떨어지고 2분위까지도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요새 조금 좀 숫자는 좋아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반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미 나온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갖고 그래서 성장을 해야 1분위 계통의 또는 2분위까지의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교과서의 말씀을 또 드리면, 교과서에서는 경제 성장이 되면, 그래서 평균 소득이 올라가면 최하위 계층의 소득도 따라 올라간다. 그런 이제 양극화 해소까지 같이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재정은 정책 기조가 잘못돼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재정 확장의 경우에 정말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벌어진 현상을 마감하기 위해서 쓰는 게 너무 많으니 불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정 확장의 위험성에 대한 거는 현재 인구 구조의 변화상 향후에 우리나라 재정이 굉장히 앞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효과가 없고 또 실질적으로도 효과가 없었던 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통화 정책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그럼 어떤 수단이 있느냐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현재 경제 성장률 국내외 여건 상황 속에서 재정 정책이라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랬을 때 김원식 교수님이 지적을 하는데, 재정 정책의 상당 분야가 노동복지 분야에 쓰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영철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경제 성장률을 견인시키는 수단으로서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죠. 예, 한국은행의 그 고용유발 효과, 그러니까 업종별 고용유발 효과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에 따르면은 사회복지 분야의 10억 원 최종 수요 증가에 의한
그 고용 유발 효과가 사회복지 분야가 제일 높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 아픈 현실이 담겨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회복지 분야의 임금 수준이 가장 저임금이기 때문에 최종 수요 10억 원에 대해서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가 사회복지 분야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의 사회복지 지출을 해서 그래서 OECD 평균 수준의 사회복지 분야의 취업자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약 15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사회복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사회복지 취업자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OECD 평균 수준의 사회복지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늘려나게 되면 이쪽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 일자리를 지금처럼 그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들이 가고 싶어할 정도의 괜찮은 일자리로 늘어나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당연히 사회복지 쪽의 예산 단가를 조금 더 높이 잡아야 되는 그런 정책적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